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도전하는 모든 순간이 진보입니다. 수많은 좌절에도 고개 숙이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간다면 더 많은 가능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능성을 통해 변화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보입니다. 도전하는 순간 진보는 시작됩니다. 당신의 프로그레스는 무엇입니까? Hello, welcome to McDonald's. May I take your order, please? ご注文はお決まりですか？ Quarter pounder with cheese. Royale with cheese. I haven't had a Big Mac in a long time. How many filet-o-fishes did you eat? That's over several months, Ryan. In Puerto Rico, a McFlurry is called a Señor Flurry. 2 golden menus. McDona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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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re McDonald's. I'm McDowell's. Are you gonna order something? 백세 시대인데 임플란트 수명도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닐까? 더 건강하게 오래가는 임플란트를 위해 22년 넘게 임상 데이터를 추적하고 연구해온 회사가 있다.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덴티움. 다운이 실내 건조 냄새가 걱정되면 세제까지 다운이 실내 건조 콤보 2배 탈취 성분으로 냄새 얼룩 제거는 물론 흡착 방지까지. 전세 사기 피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신종 수법이 나타났습니다. 집주인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세입자들을 안심시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또 수령 시기는 늦추는 내용이 언급되면서 재원 부족으로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계속 내는 게 과연 이득인지 핫 키워드에서 짚어봤습니다. 당신의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 단 하나의 가구를 찾아 리바트는 세계를 탐험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디자인을 한 곳에서 만나는 리바트 세계가구관. 남들과 다른 나만의 취향, 오직 리바트에서만. 쓰던 가구도 버리지 말고 리바트 5구 가구. 저 몰라요? 우리 여행 갈 때도 결혼식 갈 때도 이 머리도 내가 해줬잖아요. 당신은 이미 글램팜을 만난 적 있다. 미용실에선 원래 글램팜 써요. 글램팜 집에서도 봐요. 엄마 아빠의 갓생. 언제나 우리에게 온 힘 다하던 엄마 아빠에게 올 추석 진짜 힘이 되는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또 거기야? 금방 갈게. 내가 좋아하는 데인데. 신나는데 이유가 어딨어? 한양 화로면 그냥 좋은 거야. 이 집 맛있네. 고기에 진심인 한양 화로. 잘 먹고 잘 자고 메이킨으로 잘 비우면 그게 바로 행복이죠. 변비 복부편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오늘도 모레도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모든 게 변화하는 시대. 타이어는 어디까지 왔니? 넥센까지. 지속 가능한 안전. 넥센으로 지키세요. 넥스트 세이프티. 넥센 타이어. 베를린의 영광이 조선인의 손기정의 영광이야?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못 뛰었으니까 자기 조국에서 자기 이름으로 뛰게끔 해줘야지. 그냥 저 뛰고 싶어요. 1947 보스턴
9월 27일 극장 대개봉. 1988년에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는 최근 3차 개혁안이 언급되면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연금을 과연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55년쯤 국민연금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궁금증과 걱정들을 핫 키워드에서 취재했습니다. 주먹구구식, 현재 그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거라밖에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100세 시대라고 해도 그렇게 못 살잖아요. 계속 나이가 올라가 버리니까 과연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구조상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국민연금이 투자해갖고 엄청 많이 엉뚱한데 돈 많이 해먹잖아요. 지금 걷어들이려고 계속.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68세에 연금을 받는 개혁안 내용에 시민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개혁안을 발표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2055년 정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국민연금이 처음에 88년도에 시행되었을 때 굉장히 후하게 제도가 설정됐었어요. 처음 도입 당시에는 평균 소득의 70%를 지급했지만 두 번의 개혁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줄었죠.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높은 구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계속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죠. 받는 사람들은 많이 받고 있는데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거죠.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생긴 건데요. 가입자는 줄고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나게 된 상황. 2055년 이후에는 연금을 못 받는 걸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제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전쟁 아닌 지역에서 노인들한테 연금 줍니다. 소련도 예전에 나라 망했잖아요. 지금 다 연금 줘요. 우리야 뭐 수십 년치가 쌓여있지만 독일은 예전에 한참 없을 때는 일주일치, 지금 한 달치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해 걷어서 그 해 주면은 됩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갖고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조정할지, 보험료 올리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 정부 재정 지원을 얼마나 할지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논의를 해나가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과도하게 기금 고갈에 매달려 갖고 좀 합리적인 논의를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언급된 방향들도 기금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뿐이었는데요. 보험료가 더 오를 수도 있는 가운데 내가 낸 보험료에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국민연금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뭐 포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 돈 대비 가성비, 낸 돈 대비 효과는 다른 연금에 비해서 좋은 편이거든요. 월 300만 원 소득이 있는 97년생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납부할 보험료는 현재 소득의 9%인 월 27만 원이 되는데요. 33년 납부 기준으로 월 97만 원의 연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은 연금 얼마 받으시냐면 실제로 꾸준하게 국민연금 부어오신 분들이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연금 받거든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의 구조상 지금 이제 인구 구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 좋아지는 건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원금보다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그냥 억지로 해야 된다는 느낌밖에 없어요. 차라리 그 돈을 그냥 다 돌려주고 알아서 개인적으로 연금을 들라고 하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진짜. 예. 강제성에 불만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연금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보다 산업화를 먼저 달성하고 노인 문제를 먼저 고민했던 나라들이 왜 우리나라 같은 강제 공적연금을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민간연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국민연금은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해서 삶의 가치를 보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발표된 개혁안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복지를 이유로 도입된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효율적인 방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누군가의 선행, 대개값을 지불하고 사라졌다는 남성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작성자를 통해서 어떤 사연인지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두세 테이블 멀리 계신 남자분이 이렇게 몸을 돌려서까지 저희 쪽을 한참 쳐다보시더라고요. 잠깐 보고 이제 엄마 대게살 발라주고 이랬으니까. 근데 한참 발라주다가도 봤는데
계속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부담스럽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잘 드시고 있는데 종업원이 오더니 저기 계신 분이 우리 음식값을 계신데 내셨다고 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한참을 바라보던 남성이 어머니가 생각났다면서 음식값을 지불하고 호련히 사라졌다고요. 정말 고마웠거든요. 그분이 어머님 얘기하시는데도 저희 엄마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대개는 10년 넘게 치매를 앓고 있던 부모님이 유일하게 드시는 음식이었다고요. 음료수라도 사갖고 가서 한번 얼굴을 뵙고 싶긴 했었어요. 네, 너무 감사해서. 15만 원어치의 대게값을 지불하고 사라진 이 남성을 찾기 위해 대게를 먹었던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장님도 잘 아는 분이라고요? 계속 한 20년 동안 계속 오시던 단골 손님이셔요. 확실한 건 모르는데 뭐 정비업체 같은 거 이런 거를 하시는데 인근 정비소를 수소문하면서 남성을 찾던 중 사연 속 주인공의 정비소를 아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 이쪽으로요? 여기 올라가면은 요 뒤쪽에 있어요. 과연 이곳에서 남성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안쪽 휴게실로 가봤더니 정비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사연 속 주인공 발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너무 좋았어 보기가. 그 노인네가 참 이렇게 잡숫고 엄마 이거 먹어야만 이렇게 잡숫고 그런 것이 진짜 너무 눈물이 나올 정도로 진짜 고마웠어. 저한테도 이 얘기 안 했어요. 아, 진짜요? 예, 지금 나 처음 알은 거예요. 지갑을 보니까 돈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말을 어디다 썼냐? 그냥 말도 안 하더라고. 가족들도 사장님의 선행을 몰랐다고 하네요. 대게값을 지불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우리 어머니는 왜 일찍 돌아가셨나? 이런 것도 못 잡숫고 어차피 돌아가셨으면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부모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거지. 그리운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난다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영상을 남겨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그 어느 때 먹었던 대게보다도 너무 맛있었어요. 지금처럼 이쁜 마음, 건강한 마음 갖고 사시고 정 많은 사장님 만나 뵙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네. 아유,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뭘 내 부모가 먹는 거 같이 흐뭇한 마음이 있지 나도. 그래서 하는 거지. 그래서. (2018년) 경기도 광역시 한 오피스텔. 나왔어. 뭐야? 벌써 잠든 거야? 화장을 지우던 중 등 뒤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본 그 순간 뭐야? 야, 너 그거 안 내려놔? 가만 안 둔다고! 소리 없이 다가선 룸메이트의 손에 들려있던 건 날카로운 흉기. 공포에 질린 여성은 간신히 룸메이트를 뿌리치고 달아났습니다. 눈이 잠든 줄 알았던 룸메이트가 분명한 사리를 갖고 흉기를 휘둘렀던 상황.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룸메이트가 갑자기 저한테 흉기를 휘둘렀어요. 그럼 그 친구는 어디 있어요? 아직 집에 있어요. 경찰은 신고자와 동행해 사건 발생 현장으로 출동했는데 위험하니까 여기 계세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신고자에게 벼르간 흉기를 휘둘렀던 룸메이트가 되레 사망해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사망자의 목에서 흉기에 찔린 깊은 상처를 여럿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경찰은 의미심장한 정황을 포착합니다.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각이 약 20분 전인데 신고자가 집에서 나온 시각이랑 일치합니다. 이유 없이 공격당했다는 신고자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겁니다. 피해자가 흉기를 휘둘러 급히 도망쳐 나왔다는 최초의 신고 역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교묘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신고자 여성을 범인으로 의심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친구분 사망 추정 시각이 당신이 집에서 나온 시각과 일치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친구가 흉기를 들고 달려들길래 도망친 거라니까요?
이 흉기에서 당신 지문이 나왔는데 이래도 발뺌하실 거예요? 집에 있는 물건이니까 제 지문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도망쳐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 친구 분명 살아있었어요. 자신 역시 공격당해 간신히 달아난 피해자라며 결백을 주장하는 신고자. 그렇다면 한 집 안에 살고 있던 두 여성은 서로 무슨 사이였던 걸까? 좋아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가겠습니다. 사망 여성과 동거 중이었던데 두 사람 무슨 관계였던 겁니까?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졸업하고 연락 한 번 없다가 약 1년 전에 우연히 마주쳤어요. 약 1년 전 형! 너 나 알지? 나랑 고3 때 같은 반이었잖아. 어? 아, 별로 안 친해서 모르나? 아니야 기억나. 잘 지냈어? 고등학교 졸업 후 수년이 지난 뒤 타지에서 우연히 재회했다는 두 사람. 어색함은 잠시 금세 가까워졌는데요. 아, 나 집 알아보고 있는데 넌 만만치가 않네. 아, 나 머무를 데가 없거든. 며칠만 너네 집에서 신세 좀 져도 돼? 월세도 반반 나눠낼게. 사정이 딱해서 거절하기 어려웠고 저도 월세 나눠낼 수 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거 직후 알게 된 사망자의 비밀. 너 이 시간에 어디 가? 일하러. 이 시간에? 나 사실 밤에 일해. 먼저 자. 아침에 보자. 동거 전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는 친구의 질문에 늘 대답하기를 꺼리며 얼버무려왔던 사망자가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한 신고자와 고등학교 졸업 직후 유흥주점에서 일하기 시작한 피해자. 전혀 다른 두 여성 사이의 갈등은 이미 예견돼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소한 언쟁으로 시작해 깊어진 갈등. 왔어? 너 집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냅둬. 내가 치울게. 너 내 옷 입었어? 아, 옷 한 벌 가지고 왜 그래? 친구끼리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거야. 친구? 너 나 친구로 보긴 하니? 나 주점에서 일한다고 한심하게 보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위태로운 동거의 나날이 이어지던 중 결국 돌이킬 수 없게 된 둘의 관계. 나 왔어. 죄송합니다. 올 거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아, 나 더는 못 참아. 너 내 집에서 나가. 너 지금 내 집이라 했냐? 어디서 집주인 냄새야? 네가 나가.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심하게 다퉜던 건 인정할게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살해라니요. 저 진짜 억울해요. 사망자와 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친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사망자가 일하던 주점으로 찾아간 경찰은 주점 사장으로부터 한 가지 기이한 진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 여기서 일하던 직원분 맞으시죠? 아, 예, 맞아요. 최근에 특이사항 없었나요? 아,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웬 남자가 이 친구를 찾아왔었어요. 어서 오세요. 아, 혹시 이 여자 여기서 일하죠? 누구신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여기서 일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달라고요. 예? 아니,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고 그런 거 알려줘요. 나가세요. 아니, 나가시라고. 아니, 나가요, 나가. 사망자를 뒤쫓고 있던 한 의문의 남성. 고향을 떠나 아무런 연고도 없는 도시로 상경했던 피해자. 거기에는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남자를 피해서 서둘러 도망쳐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망자와 남성 사이 쫓고 쫓기는 추격. 두 사람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약 3년 전. 사장님, 저 또 보러 오실 거죠? 아, 나도 사장님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유흥주점의 직원과 손님으로 만난 둘. 기혼자임에도 피해자에게 푹 빠져든 남성. 결국 가정까지 등지게 됐습니다. 미안한데 나 다른 사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해. 결혼하자는 피해자의 말 한마디에 속아 넘어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수렁에 빠뜨렸다는 남성. 자녀 접견권까지 포기하는 조건으로 아내와 이혼한 상태였죠. 오빠, 아 고마워.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아 근데 우리 같이 사는 건 언제쯤? 아, 왜 이렇게 보채? 근데 오빠 이번 달 생활비가 아직 입금이 안 됐는데. 아 맞다. 미안해. 내가 바로 보내줄게. 무려 2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차일피일 결혼하길 미뤄온 사망 여성. 어서 오세요. 아직 안 왔나 봐요?
그 친구 그만뒀는데 당구손님한테 얘기도 안 했나 보네. 관뒀다고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2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갈취한 후 급히 달아났던 피해자. 남성의 깊은 원한이 범죄의 동기가 된 걸까? 사망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하고 양육권까지 포기했죠. 그리고 그동안 2억 원에 달하는 돈까지 보냈었네요. 제가 그땐 뭔가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던 것 같아요. 사망 여성의 행방을 수소문해 결국 주점까지 찾아냈던데 그 직후 그 여성이 살해된 것이 그저 우연입니까? 제가 그때 찾아갔던 건 마지막으로 따져 묻고 털어버리려고 했던 거지 절대로 복수하려고 찾아갔던 건 아닙니다, 형사님. 무척이나 협조적인 남성의 태도. 하지만 뚜렷한 알리바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사망자를 살해한 건지 그 내막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사망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복원하자 누군가에게 의미심장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살해됐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망자가 문제의 문자를 보낸 상대는 다름 아닌 그녀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 친구 남자친구가 좀 의심스러워요. 남자친구한테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야, 너 이거 문자 내용 뭐야? 뭐냐고! 더는 못하겠어. 우리 헤어지자. 헤어져? 네가 뭔데 헤어져? 네가 뭔데 헤어지냐? 수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사망자에게 극심한 데이트 폭력까지 휘둘러왔다는 사실마저 밝혀졌습니다. 협박과 폭행, 전과 삼범의 누범자였는데요. 그것만으로도 경찰의 이목을 끌었지만 무엇보다도 수상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거의 다 온 거 아니야? 나 이제 다 왔어. 들어가. 응, 조심히 가. 고마워. 잘 가. 가봐. 응. 결혼 빙자 사기 설계자 따로 있었습니다. 야, 어떻게 됐어? 돈 꼬박꼬박 보내고 있고 곧 아내랑도 이혼한대. 마지막으로 큰 거 하나만 뽑아내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부유한 남성에게 접근해 재산을 갈취하라고 협박, 강요해온 겁니다. 더는 사기 범죄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힌 사망자를 찾아가 끝내 살해한 것은 아니었을까. 사망 여성에게 결혼을 전제로 금전을 갈취하는 사기 행위를 저지르도록 강요했죠. 이를 거부하자 그 여성을 살해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혼자 발 빼겠다고 하니까 아쉽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인 거죠, 형사님. 그렇다고 고작 이런 걸로 살인을 해서 일을 키우겠어요, 형사님? 저 진짜 아니에요.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는 사람. 사망자와 갈등을 빚고 있던 세 용의자. 이들 중 누가 사건의 범인인 걸까? 세 용의자가 사건 발생 일에 입었던 의류를 정밀 감식하기 시작한 경찰. 하지만 기이하게도 누구의 옷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뭔가 놓친 것이 있지 않을까? 사망자의 정밀 부검을 의뢰한 경찰. 부검 결과 나왔나요? 네.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있어서요. 사망자 목에 자상이 한 군데 모여 있거든요. 사망자 목에 남아있던 찔린 상처가 밀집돼 있는 것에 의문이 든 겁니다. 목 가운데 공격을 받아갖고 5.5cm 내에 다 손상이 생겼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서로 공격하고 받고 그러는데 한 군데 몰릴 수가 없거든요. 그 한 군데 몰려 있다. 이거는 죽은 사람이 스스로 자해를 해서 죽은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흉기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방어운 역시 발견할 수 없었던 상황.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이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최초 사건 발생 직후 자택을 수색하며 입수한 사망자의 정신의학과 진단서. 장기간 우울증과 간헐성 폭발 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복선이었습니다. 더구나 치료를 이미 중단했던 사망자. 내원하신 지도 6개월 지났고 그 정도면 약도 끊겼을 텐데 지금 많이 위험한 상태예요. 우울증과 충동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후 증세가 나날이 더 악화돼 갔습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 중단 시에 문제가 되는 거는 망상이나 환각의 내용하고 현실의 내용하고 구분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이거든요. 현실 검증력이. 그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망상이나 환각의 내용에 기반해서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바깥에서 보기에는 왜 저런 행동을 하지 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현실 검증력이 떨어지는 사람 중에서도 다타의 위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일부이긴 합니다.
타살인 줄로만 알았던 극단적 선택. 치료 중단이 불러온 증상의 악화가 끔찍한 사건의 배후에 있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우울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홧김에 룸메이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달아나자 자신의 손에 쥐어진 흉기를 가만히 내려보던 중 돌이킬 수 없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누구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아 방치돼 있던 사망자의 고독한 내면. 무관심과 방관이 범인이었습니다.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일 텐데요. 세입자들은 분명 이 보증보험 가입을 확인하고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추정 피해액만 약 180억 원에 달하는데요. 대체 왜 이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날에서 업을 받고 있는 공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필요 없는 법이나 마찬가지죠. 오히려 타기를 치기 좋게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부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앞입니다. 최근 이곳에 사는 임차인들은 일방적으로 보증보험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고 혼란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주 당시에는 허점 하나 없어 보였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알아보다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매물을 확인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일단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도 임대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전세 사기 걱정이 없다고 소개를 했다는데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돈을 대신 내는 바로 그 보험이죠. 네, 전세보증보험에는 전세보증과 임대보증이 있는데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내가 이런 보험 들었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이제 보험인 거고 또 의무 가입이에요. 자, 전세 사기 대란 후 의무 가입 제도를 만든 것인데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드는 겁니다. 나중에 전세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안 돌려주면 어떡하지? 보험에서 받아야지 하는 거고 임의 가입, 이제 임차인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건물이라며 홍보가 됐었던 곳. 실제로 입주 한 달 뒤에 보증보험이 발급되었다고 확인을 했고 연락도 받아서 이제 안심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입주와 동시에 보험 가입 완료 연락이 왔으나 3개월 후 느닷없이 이게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는데요. 받은 문서에는 정확한 취소 사유도 적혀 있질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이제 임대인께서 계약서 내용과 틀리게 자기가 임의적으로 계약서를 만드셔가지고 1억 6천 가량 정도 되는 전세 세입자분을 2천만 원의 월세라고 위조를 해서 실제로는 전세지만 월세인 것처럼 세입자의 보증금 합산이 건물 감정가액을 넘지 않아야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입자 보증금 금액을 더 낮게 허위 신고를 한 겁니다. 즉 세입자와의 실제 계약서가 아닌 허위 계약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한 정황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종의 이중 계약서가 작성이 된 거 아닙니까? 보증금이 낮은 계약서가 허구로 제출이 됐고 정상적인 뭐 전세 계약서는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계약이 됐고 두 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그가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한테 이 계약 맞아요라고 확인했으면 금방 들통날 거를 그냥 놔두고 하는 바람에 이 사달이 벌어지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서류를 확인 안 하냐 하니까 허그에서는 저희는 그 서류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임대인이 낸 서류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 네. 일단은 발급을 하고 사후에 확인을 하고 있죠. 저희로서는 그 임차인에게도 체크를 하는 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편함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갖고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자, 문제는 이 주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분이 좀 갖고 있는 세대가 162세대 이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7채. 해당 사건의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다 보니 건물도 많아서 최소 180억 원의 피해 금액이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자, 허위 계약임이 의심됐을 때 세입자는 곧장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더 이상 연락이 닿진 않았습니다.
주소지로 찾아가셨다는 분들도 계시니 그분들께 연락 취해보니 이미 이제 다 처분하시고 잠적하신 상태였습니다. 옷을 입고 이제 하지만 더 허탈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세 사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믿고 계약하는 거는 이제 나라 보증인데 그 나라 보증 발급이 된 이후에 이렇게 예방적인 취소 통보를 하니 무엇을 믿고 이제 전세를 하고 임대 사업을 하는지. 허그의 보증보험만 믿고 계약을 했다가 결국 낭패를 보게 된 세입자들. 총 피해 금액은 무려 18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허그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해가지고 이겨서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비용과 시간이 들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우선일 텐데요. 이제 이 임대인이 허그의 보증보험 가입 증서를 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그거 연락처 담당자다 이름이 있거든요. 이제 확인해가지고 이거 내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사후긴 하지만 초기에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폭탄처럼 터지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들, 이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대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루 최대 31만 원 지급, 최대 보장 3,180만 원으로. 놀랍게도 180일을 입원하면 2천만 원이 넘는 하루 일당씩 쳐가지고 20만 원, 30만 원씩 이렇게 받거든요. 가성비는 굉장히 괜찮아요. 입원만 하면. 자, 이거를 중국으로 넣을 수 있는 시간이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보험 가입만으로 600만 원을 번다? 실제 가능할까요? 보험회사에서 상급 종합병원 입원 시 하루에 20만 원? 제가 봐도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품 잘못 만드는 거죠. 저는 이거 제가 가입하라 그러면 가입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보험은 바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보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간병인 보험과는 전혀 다른 보험이란. 간병인 통합서비스를 여쭤보셔가지고. 네네. 간병인 비용이 한국에 하잖아요. 한 달로 보면. 하루에 서울 기준으로 15만 원 정도예요. 간병인은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고용을 하는 거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말 그대로 간병인이 아니고 간호사가 해주는 거잖아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드는 간병인 대신 전문 의료인이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로 나라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하루에 실제로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이 건보료 다 적용해가지고 한 2만 원대라고 해요. 한 달 입원하더라도 입원비는 약 60만 원. 뭐 상급 종합병원 입원을 하게 되면 이게 뭐 몇십만 원이 나와요 하루에.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좋은 거예요. 아 그래. 손해 보는 게 아니야. 이 자체가 맥시멈 그냥 30만 원 잡으면 30일이면은 얼마야? 900? 고객들은 이런 거 알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냥 누구나 다 가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입원비를 내고도 입원 하루당 31만 원을 보장한다는 보험사까지 한 등장. 번에 입원할 때 180일까지만 보장이 돼요. 한 6개월 또 쉬었다가 다시 또 180일 살아나고 이런 식이거든요. 심지어 6개월간 입원하면 보장금이 무려 5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받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사실 몇 개씩 막 가입하려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심지어 실비보험 가입자로도 중복 가입이 가능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보험.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체크해봤습니다. 현직 보험 설계사의 의견부터 들어보죠. 내용을 한번 보면서 저희는 사실 다 이걸 한다 그래도 안 팔아요. 사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상급 종합병원에 한 달을 입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한 달도 힘든데 180일 6개월이나 입원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도 하고요. 상급 종합병원에 한 달 이상 입원하는 것부터가 어렵다는 것. 스스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병동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종합병동에 입원하시는 거는 의료진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가 결정하시는 게 아니세요. 의료진이 안 된다고 그러시면 못 가시는 거거든요. 환자 입원은 의료진이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간병할 사람이 없어서 무조건 입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교통상황 환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고 의료보험이나 산재 환자로 국한되어 있고요. 선망, 치매가 있으면
간호간병에서 입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간호간병 통합병동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한 1, 2주? 보통 간호간병 통합병동은 대기 환자가 좀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입원을 시킬 수는 없어요. 체감제라고 입원 체감제가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입원하고 15일 동안은 100%를 다 줘요. 의료공단에서. 15일 지나면 10%를 가면서 30일 동안에는 90% 주고. 병원에서는 이 환자를 모시고 있을수록 돈이 떨어지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어느 정도 입원 기간이 채워지면 퇴원을 권고하게 됩니다. 심사평가원에 의하면 7.7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더 심각한 건 간호간병 통합병동에 들어가려고 해도 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은 44% 남짓입니다. 그래서 입원이 안 되면은 사실 아니, 그럴 일은 없죠. 전국에 무슨 곳에서 안 될 일은 없어 보이네. 내 집 근처에 입맛대로 부를 수가 없다는 것 뿐이지. 옛날에는 이제 큰 병원에 뭐 몇 군데만 있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저희 집 앞에도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게 많아요. 병원이 간호통합 서비스하는 병원이 거기만 들어가기만 하면 받는 거니까 일부러 좀 그걸 좀 노리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최대 보장금 26만 원은 세부적인 특약으로 맞춰진 금액이었는데요. 뭐 이거 다 이 보험료로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보장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 제외, 종합병원 이상, 상급 종합병원 이렇게 모든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했을 때만 26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의 통합병동에 입원을 못하면 금액이 아주 적어집니다. 보장비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험이 사실 싼 건 이유가 있거든요. 저렴하다는 거는 당연히 그만큼 받을 일이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기존에는 3만 원 한도로 가입이 됐었어요. 올해 7월 달부터 한 보험사가 이제 간호간병 일당을 올리면서 그게 고객님들 반응이 되게 괜찮으니까 일주일마다 보험사에서 문자가 와요. 우리는 10만 원, 그럼 옆에 회사에서 우리는 15만 원, 우리는 18만 원, 우리는 21만 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런 상품을 만들어야 소비자들이 가입을 많이 할 것이다. 당장 매출 증대를 위해서 대부분 20년 장기 불입의 소멸형을 권유하는데 중간에 해지하면 영원. 올해 내년 뭐 내후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현금 유입만 있고 유출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지금 이대로 계속 팔린다고 하면 또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수입보다는 지출이 훨씬 더 많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과잉 경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제재라기보다는 각 회사가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를 통해서 소비자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 파는 사람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대응이라든지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비용을 보전을 해주는 것이지 그 비용 이상의 이익을 주는 상품을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투기성 목적이 아닌 보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연예뉴스 강경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연예계에 또다시 학폭 논란이 불거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일진 논란인데요. 공교롭게도 최근 학교폭력 가해자 역할을 주목받았던 배우 김희열아 씨입니다. 현재 김희열아 씨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뮤지컬과 드라마 등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김희열아 씨가 학창시절 일진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한 매체는 김희열아 씨가 중학교 재학 당시 후배들의 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한 일진 무리에서 활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문이었던 제보자들의 주장을 인용해 구체적인 사례까지 언급했는데요. 그리고 학폭 일진 의혹에 대한 김희열아 씨 입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일진설을 보도한 매체는 김희열아 씨가 해당 무리와 같이 몰려다닌 것도 맞고 그 집단이 갈취와 폭행, 폭언을 일삼은 것도 맞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폭력과 갈취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적은 없었고
다만 후배들이 당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 같다면서 방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일진 학폭 의혹을 주장한 제보자들이 당시에 김희열아가 담배 심부름을 시켰고 후배들에게 돈을 빼앗아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에 갔다고 말했다는데요. 또한 교내 절도 사건으로 2주간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김희열아 씨 측은 어제 저녁 제기된 일진과 학폭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먼저 해당 매체에서 의혹을 제기해 인터뷰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일진 활동을 했다고 인정한 적도 없고 학교폭력에 가담한 적도 없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해당 모임은 일진 모임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희열아 씨 측은 해당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말했는데도 이런 억측성 기사가 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실이 아닌 의혹들에 대해 앞으로 면면히 그리고 상세하게 자료를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해명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2009년 뮤지컬을 통해 데뷔한 김희열아 씨는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학폭을 소재로 다룬 한 OTT 작품에 출연해 학폭 가해자이면서 마약 중독자 역을 맡아 큰 인기를 모은 바 있습니다. 이후 뮤지컬과 드라마 등에 캐스팅되며 최근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논란으로 출연 예정이었던 한 예능 프로그램이 결방을 알렸고 인터뷰가 취소되는 등 예정된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하지만 김희열아 씨 측이 강하게 반박하며 법적 대응할 것을 예고해 앞으로 논란이 어떻게 정리될지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춤 추시오. 모션 엑스라이트 기술로 세상 쉽게 움직이는 모든 것에 자유를 세상 자유로운 길을 열다. HL 만도. 그런 소문이 있어. 현대백화점 상품에 세금이 사라졌다는. 소문 듣고 오셨어요? 백화점 상품을 세금 없이 살 수 있는 곳, 바로 현대백화점 면세점. 현대백화점을 면세하다. 현대백화점 면세점. 왜? 쇼핑하는데 영상 보낼 테니까 한번 골라줘봐. 요거 살까? 요거 살까? 왼쪽. 아 진짜. 엄마 또 왜? 잘 봐봐. 이게 나, 이게 나. 다들 로밍 요금 걱정은 안 해? 로밍? T로밍으로 다 준비해놨지. 한 명만 바로 요금제 가입하고 3,000원 추가하면 온 가족 데이터 공유부터 온 가족 바로 통화 문자까지 무료 해해 혜택 봐줌. 새로운 모습으로 컴백한 걸그룹 퍼플키스를 만났습니다.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퍼플키스입니다. 타이틀곡 세븐 헤븐이라는 곡은요, 너와 함께하는 24시간 7일 매 순간이 축제이길 바란다는 마음을 담은 노래인데요. 들어보시면 굉장히 청량하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으니까요. 들으시면서 이렇게 리듬도 타시고 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곡 세븐헤븐은 퍼플키스 멤버들의 밝고 청량한 음색과 반복되는 가사가 중독적인 노래입니다. 일단 제가 항상 해보고 싶었던 게 청량이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하게 됐어요. 네, 한을 풀었는데 또 저희 퍼플키스가 다양한 거를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그룹이거든요. 2021년 데뷔한 퍼플키스는 그동안 마녀, 사이코, 좀비 등 다른 걸그룹과는 차별화된 파격적인 콘셉트를 선보였습니다. 좀비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희가 전에 했던 스타일들은 사실 살짝 다크하면서도 컨셉추얼한 곡들이 많았어서 그 사이가 좀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걸그룹이 하기에 파격적인 컨셉트인 것 같아요. 살짝 그랬어요. 네. 퍼플키스는 빼어난 음색과 뛰어난 보컬 실력을 갖춘 걸그룹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 막내 수아는 저희가 얼마 전 4세대 음색 퀸으로 소개했었죠. 항상 그런 칭찬을 받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일단 저희 부모님도 그런 반응들을 또 찾아보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늘 너는 우리에게 감사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아서 타고난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지만. 부모님도 혹시 노래를 잘 하세요?
네, 잘 하시는 편이셨어요. 또한 작사, 작곡, 안무 창작 등에 직접 참여하는 실력파 걸그룹입니다. 제가 이제 채인이가 쓴 비스켓이라는 곡에 랩 메이킹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채인이 곡이 항상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랩 쓰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번 곡도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썼던 것 같습니다. 한국어 안 어려우셨어요? 네, 제가 5년째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잘해야죠. 활동을 바쁘게 하고 이렇게 연습도 많이 할 텐데 언제 이렇게 또 곡 창작까지 하신지 궁금해요. 제가 작업을 조금 올빼미처럼 밤에 해요. 그래서 연습 끝나고 밤에 하거나 좀 아침까지 하는 스타일입니다. 저작권료도 쏠쏠하신지. 그렇진 않습니다. 네, 퍼플키스는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는 10월에 데뷔 후 첫 미주 투어를 시작해 글로벌 행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퍼플키스가 처음으로 이렇게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 가가지고 많은 플로리를 만들어 올 각오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퍼플키스 멤버들이 영어로 노래하는 모습들을 아마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쉽게 가사도 알아들으시고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로 뻗어가는 퍼플키스의 활동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저희 음색이, 저희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좀 더 유명해지고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그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신곡 세븐앱은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요. 옥상에서 혼자 뭐 했어? 반갑게 꼬리를 흔드는 반려견. 몰라. 하이파이브. 아이치. 하이파이브. 아이치. 블루예요. 눈이 파래서 블루예요. 우리 집 막둥이. 2021년 7월 유기견 보호소에서 본 블루가 아른거려 결국 입양을 결정한 푸름씨. 블루를 맞아 웃음과 대화가 부쩍 늘어나 유기견이 아닌 행복을 입양했다고 생각한다고요. 유기견 데리고 왔으니까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오히려 데리고 와가지고 저희가 행복을 찾았어요. 현명한 반려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놀멍멍하니 왔어요. 블루랑 같이 더 놀고 블루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왔어요. 펫 에티켓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열린 동물복지 문화축제 놀멍뭐하니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미와 배움을 동시에 얻을 수 있죠. 강아지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예민해갖고 다른 개를 보면 짖거든요. 교육도 받고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려가구 1000만을 목전에 둔 지금 푸름씨의 펫 에티켓은 몇 점일까요? 반려동물과 현명한 공존을 위한 성식, 놀멍뭐하니 퀴즈. 자신감에 찬 모습으로 답을 적어 나가는데요. 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수. 6문제 중 4문제가 오답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모르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목줄, 가슴줄 길이가 3m인 줄 알았는데 2m라고 하시네요. 반려견을 묶어 기를 때 줄은 2m 이상. 반려동물을 이동장치에 넣어서 외출할 때는 잠금장치를 꼭 준비해야 하죠.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을 매야 출입이 가능한 준주택의 정의 역시 더 확대됐는데요. 이렇게 급증하는 반려가구, 그에 따라 각종 반려동물 연관 산업도 빠르게 발전 중입니다. 고양이가 이제 안에 들어가면 체중의 변화나 대소변의 변화 이런 것들을 기반하에 이걸 AI가 분석을 해서 건강하구나 또는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 반려인도 반려동물도 유익했던 시간. 블루 여기 오세요. 너무 재밌는 행사였어요. 여러 가지 경험도 할 수 있었고 강아지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반려동물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바람을 적은 방먹록을 쓴 푸름씨.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생하려면 상호 간의 배려와 노력이 꼭 필요하겠죠? 반려인뿐만 아니고 비반려인들이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원 웰페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하고 동물이 똑같이 행복한 세상,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상생을 바랍니다.
어제 오후 아주 특별한 외출에 나선 반려견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뭘까요? 오늘 여기 어떻게 참석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거 착한 펫이라는 행사에 기부로 동참하게 돼가지고 초코 이름으로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아, 이 친구 이름으로? 네. 오, 좋고 기부하는구나. 바로 반려동물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정기 기부 프로그램 착한 펫의 1호 기부자로 참석한 반려견들인데요. 착한 펫 기부 프로그램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각 지역의 1호 기부견들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저희가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반려견 순무도 견생 첫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박스에 강아지가 있어서 순무와의 인연은 3년 전 태어난 지 약 한 달여 남짓된 유기견으로 처음 만났다는데요. 내가 해야 된다. 진짜로 없었는데 진짜 소중한 가족이죠. 전국 1호 기부자로는 개그계 인꼬 부부 심진아 김원효 부부의 반려견 태풍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부의 보물 1호 태풍이와 함께한 지도 벌써 4년이 흘렀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착한 펫 론칭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착한 펫 회원증 태풍. 위 반려동물은 착한 펫 회원으로 매월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평소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온 두 사람이기에 태풍이의 기부는 더욱 뜻깊습니다. 태풍이랑 함께하면서 우리도 의미 있는 좀 더 나은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뜻깊은 일에 정말 저희가 1호 기부자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착한 펫 아니면 안 돼! 감사합니다. 착한 펫 기부 프로그램은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인데요. 기부로 인한 성금은 우리 어려운 이웃들의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양육비 지원을 비롯해서 유기동물 또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이라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시는 분들이 좀 어려운 반려동물을 돕는다는 이 개념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착한 펫이 참 유효적절할 때 론칭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대단히 기뻤습니다. 현재 전국에 약 1,500만 명의 반려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랑의 열매도 도움이 필요한 반려동물과 이웃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나눔은 계속됩니다. 당신 뭐해? 마사지, 또 마사지해? 스트레칭, 컴팩트한 게 여기 딱이네. 또? 컴팩트 앤 퍼펙트. 헬스케어 로봇 팔콘. 바디 프렌드. 이 더운데 어디 가는겨? 이거라도 챙겨가이소. 여기 팥도 실어라. 일단 뭐. 내 아니면 누가 챙겨주겠는겨? 오 마이 갓. 진짜는 지금부터야. 끝내 이기고야만은 K조두역. 넘볼 수 없는 K협동력. 다시 한번 우리가 나설 시간. 팀 라우킹 신작 콜 오브 드래곤스. 당신이 기다리던 간편한 탈모 치료 솔루션 로게인 폼. 폼 타입으로 빠르게 스며드는 로게인 폼의 미녹시딜 성분이 모발 성장을 촉진해 탈모를 치료합니다. 폼 타입으로 간편하게 탈모엔 로게인 폼. 오늘 촬영 이 구도로 갈게요. 이번엔 이 구도로 갈게요. 아니, 저는 이 구도로 갈게요. 비주얼 폼 미쳤다. 구도로 폼 미쳤다. 매장에서 구도로 하세요. 빨래를 빽빽하게 널면 냄새나. 넓게 널면 자리가 없네. 다운이 실내건조 플러스. 빽빽하게 빽빽하게 널어도 햇볕에 말린 듯 상쾌하게. 다운이 실내건조 플러스. 다이슨의 첫 물청소 헤드. 물기와 찌든 때를 닦아내고 닦아낸 오염물질을 회전할 때마다 분리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로 깔끔한 마무리. 멕시카나 요즘 누가 먹음? 너희 아빠, 너희 엄마, 그리고 너.
넌 좀 반하게 될 거야. 제토스 치킨 멕시카나. 타이레놀. 통증 얼마나 빠르게 잡을 수 있을까? 복용 즉시 눕기 시작해 15분 안에 빠르게 작용합니다. 효과 빠른 진통제 타이레놀. 신협 행복내비 켜세요. 너 노후 준비 좀 해놨냐? 행복내비 켜세요. 발로 찼어. 행복내비 켜세요. 그럼요. 신협이 더 좋은 길로 안내할 거니까요. 평생 호구바 신협. 9월에 들어선 지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30도를 넘나드는 한여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무더위가 계속될 예정인데요. 선선한 아침 기온과는 달리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전남과 충남 등 서쪽 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서 체감 온도는 33도 정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요. 더운 날씨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높은 수준으로 한낮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